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는 법,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행동들이 우리 모두의 안에 크고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그리고 어쩌면 당신한테도 오늘 이야기할 10가지 특징들은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 행동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면 당신이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장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뒤로 갈수록 더 무거운 특징이 나옵니다. 특히 10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본 뒤에야 이게 가장 핵심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미성숙한 행동은 성격이 나쁜 것과 다릅니다. 심리학에는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은 40이어도 정서적 반응이 특정 나이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겁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 당신 주변의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만 당신이 제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갑자기 고압적으로 변하거나 주변 전체를 서늘하게 만드는 사람. 이 반응의 심리적 뿌리에는 유아적 전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인간이 아주 어릴 때 갖는 감각입니다. 아기는 울면 엄마가 달려옵니다. 때를 쓰면 어른들이 달래줍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뇌에 하나의 공식이 새겨집니다. 내가 원하면 세상이 따라온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문제는 성장하면서 이 감각이 부드럽게 깨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무언가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세상이 항상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 어떤 이유로든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감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릴 때처럼 분노로 주변을 움직이려 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 분노를 받는 사람 옆에 서 있다면 그건 공포이고 소모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로 표현되는 겁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혹은 당신 자신도 뜻대로 안 될 때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반응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면 자신이나 상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처음 만났을 때는 꽤 인상적입니다. 비전이 있어 보이고 계획이 명확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계획들 중에 실제로 실행된 게 거의 없다는 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불평만 합니다. 헤어진 뒤에는 상대방이 문제였다고 정당화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생길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말은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를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자신을 채웁니다. 가능성의 언어로 자신을 지킵니다. 이 패턴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게 있습니다. 언제 한번 진지하게 시작해봐야지 하면서 실행하지 못한 일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 특징이 문제가 되는 건 그 회피가 습관이 되어 관계나 일상 전체를 지배할 때입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마주합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자랑을 멈추지 못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사람,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모임마다 등장하는 선배나 상사,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맞장구를 쳐야 하는 상황, 여기에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꺼내는 건 지금의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을 덮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은 분명히 빛났는데 지금은 그 빛이 흐려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꺼내 자신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이게 후배나 부하에 대한 비교로 나타납니다. 요즘 세대는 근성이 없다는 말 뒤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지금보다 더 의미 있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오히려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어떻게 틀렸는지, 무엇을 통해 배웠는지를 나눕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상대의 성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 중에 과거의 자신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 번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과거 자랑을 그렇게 멈추지 못할까요? 단순히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바로 네 번째 특징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주목은 생존과 연결됩니다. 나를 봐줘라는 감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라면서 이 욕구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감각을 다루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경우 인정 욕구가 관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저 사람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운이 좋았던 거지 누구나 할 수 있어라며 편하합니다. 이 반응 뒤에 있는 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그 욕구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서wen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면 그 관계가 점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소중합니다. 그 친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받는 존재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배웁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내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걸. 그런데 이 배움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위해라는 발상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힘들어도 내 문제가 아니라며 손을 뻗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아파도 지금 피곤해서라며 지나칩니다. 더 나아가 주변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는 감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중심인 세계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온 탓에 그 바깥을 상상하는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선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감사의 표현이 돌아오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의를 선의로 돌려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채우세요. 모든 사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섯 번째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역정을 냅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상대방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성장의 재료가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적을 공격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에 내 돈 씀씀이에 왜 참견이야 라고 과열됩니다. 부하 직원이 이 자료에 데이터를 조금 더 보강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가 내 방식에 뭐라 할 자격이 있어라며 폭발합니다. 이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물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을 지적받는 건 내 자체를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솔직한 말을 줄입니다. 지적했다가 폭발하는 걸 경험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침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다. 개선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에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솔직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관계가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의 세계 밖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좁은 세계 안에서 자랍니다. 그 안에서 본 것들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상은 훨씬 넓다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접했을 때
그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하면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며 부정합니다. 자녀나 파트너에게 이유는 필요 없어. 내 말대로 해라고 강요합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의 취향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라는 존재가 계속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 답답하고 숨막힙니다. 하지만 이 특징 뒤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해하는 것과 그 환경에 계속 머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숨막힌다면 그 공간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과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한 결과가 생겼을 때 자신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신의 탓이 아닌 것까지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일이 잘못됐을 때 부하 직원이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미리 확인하지 않았는데 여행지 가게가 닫혀 있자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잖아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임의 일부를 떠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이유를 모르게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정말 당신 것인지. 아홉 번째입니다.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특징은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본인 포함해서 충분히 응원받고 편안하게 자란 환경이 때로는 인내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힘들면 누군가 해결해줬고 포기하면 괜찮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으면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이 꺾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며 포기합니다. 관계나 일에서 벽에 부딪히면 SNS와 게임으로 현실을 잠시 지웁니다. 눈앞의 편안함을 먼 미래보다 먼저 선택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쉬는 것은 지혜입니다. 마음이 소진됐을 때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에도 반사적으로 도망치는 패턴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서서히 자신의 선택지를 좁혀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줄어드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조금 버텨봤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 저 사람 이야기다 라고 떠오른 분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혹시 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이라도 돌아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두 반응 사이에 핵심이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이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문제는 자각이 없을 때입니다. 9가지 행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주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 중 많은 경우가 사실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겁니다.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곁에 있는 당신이 소모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와 공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러는지 알면서도 그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신체 나이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 나이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몇 살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매일 주변에 누군가 때문에 조용히 소모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 그 경험이 얼마나 지치는지 압니다. 그 사람을 위해 계속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당신 자신에게도 써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과 관계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줬다면 기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